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금 최근 시장이 조금 이렇게 무거운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 있죠.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명인들의 복귀, 지난 월요일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2월 중순 이후로 계속해서 좀 현금 좀 만들어 놓고 관망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잘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장에도 그렇게 큰 동요 없이 잘 대응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시장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그 부분 한번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 시청자님들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CPI나 PPI 그리고 고용지표 이런 것들 나오는 지표들요, 전부 다 그냥 저는 따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요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영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 2월 중순 이후로 조금 시장이 무겁고 그런 부분들 좀 더 먼저 느낀 것도 아마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걸 겁니다. 자,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 자, 이거는 1년치인데요. 자, 이 부분은 지나갔죠. 근데 이게 1차적으로 좀 쇼크를 줬었어요. 자, 6.4%, 0.5% 이렇게 시장 예상치를 좀 초과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좀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또 그 전에 CPI 나오고 그다음 고용지표 나오고 PPI 나오고 이런 것들이 소매 판매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그런 숫자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PC가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들 그 연준에서는 이 CPI보다는 PC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PCE 지표의 특징은 그런 부분이에요. CPI보다 좀 늦게 올라갔다가 늦게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만 딱 봐도 알 수가 있죠. 자, CPI 같은 경우는 고점 찍었을 때가 작년 6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쭉 와서 보시면 이 PCE 같은 경우는 자, 이때 6.4%밖에 안 나왔어요. CPI가 9.1%가 나왔을 때 떨어지는 속도도 어떻습니까? 자, 좀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좀처럼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연준은 지금 2%대 물가를 맞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물가, PCE 지표, 이거를 2%대 맞추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PCE도 마찬가지로 뚝뚝 좀 떨어지면 시장이 힘도 받고 좋을 텐데,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이 PCE 수치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발표됐습니다. 자, 여기 제가 좀 색깔을 칠해놓은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 PCE나 미국 물가지표도 발표되고 난 다음에요, 수정될 때가 많습니다. 발표가 이번 달에 5.4% 이렇게 발표가 됐다고 그게 굳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수정되겠고 지난달에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될 때가 많은데요. 자, 이때 지표도 보시게 되면 5.3%가 나왔었는데요.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들은 과거에 처음 발표를 했을 때 그때보다 높게 수정된 겁니다. 5.3%보다 낮았었는데 그보다 높게 수정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그거보다도 수정된 거 이 부분도 못마땅한데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와버렸던 거죠. 자, 이 헤드라인 PC가 5.4%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 5.0%를 훌쩍 넘기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항목들이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그 전에 거 말고 예상치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셔도요, 5.0인데 5.4가 나왔고 0.5인데 0.6이 나왔고 4.3인데 요건 근원 PC죠. 근원 PC는 4.3인데 4.7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근원 PC 월별로는 0.4 정도가 예상됐는데 0.6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연준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요, 파월 의장은 예전에 1970년대 말 그때 아서번즈처럼 되기 싫은 겁니다. 아서번즈는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인데요, 연준 역사상 가장 무능한 의장이었다라는 그런 악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죠. 기껏 인플레이션도 괜찮다 그러더니 작년에 그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디스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연준통화정책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 하셨는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물가 지표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지금 상당히 좀 괴로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결국은 물가지표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라는 건 연준이 금리를 더 높게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자, 뭐 현재 수준, 금리 수준이 시차를 두고 이 경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지표 잘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더 높게 올리면 야 이거 경착륙 우려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한 거예요. 자, 일단 뭐 지금 시장의 큰 틀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에 대해서 화면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항목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투자 전략까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0.8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코스피 200 지수는 0.95%가 하락했습니다. 자, 요거는 딱 봐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이 조금 더 많이 빠졌구나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뭐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가 나왔죠. 근데 이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뭐 에코프로가 오늘 두 자릿수로 급등했죠. 에코프로 BM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와서 이런 모습인데 뭐 실상 뭐 시장 온도 체감 지수 자체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자, 선물 시장은 3.7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1.16% 정도 하락했고요. 자, 오늘 체감 지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건 이것만 딱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코스피 시장에서 229개 종목 둘이네요. 상승했고 660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483개 종목이 올라오고 102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월등히 많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뭐 아침에 시작했을 때는 이거보다 차이가 더 났는데 그 차이를 조금 좁히긴 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쪽에서 보게 되면 차익 쪽에서 한 2조 2,9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710억이죠. 710억. 자, 710억 정도 이 비차익 쪽에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290억, 그다음에 710억. 뭐 해보면 대략 뭐 1,00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왔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 시장은 지금 선물 시장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시장입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장 초반에 뭐 엄청나게 매도를 했었죠. 5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장에 조금 이렇게 사들이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뭐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하락폭이 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하락폭이 커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 뭐 중국도 0.28% 정도 하락했고요. 일본도 0.11% 정도 하락했고 홍콩도 마찬가지 0.27% 정도 하락했죠. 대만은 휴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1%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까 뭐 기술적 반등 나올 때 그럴 때는 다른 나라 시장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8원 20전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건 원화 가치가 급락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부터 좀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자, 뭐 기술적 반등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이는데 그 반등의 강도는 뭐 글쎄요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0분봉 먼저 보면서 흐름을 짚어볼게요. 자, 아침에 갭으로 뚝 떨어져서 시작했죠. 그랬다가 좀 밀렸다가 뭐 반등 시도했다가 밀렸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자, 요거는 뭐 일봉상으로 보시면 그 지지선 근처가 됐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요렇게도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코스피 일봉입니다. 자, 여기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주가는 오를 자리에서는 올라줘야 된다. 주가가 오를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면 하락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때가 1월 말이죠. 1월 말에 이게 2,497포인트였습니다. 97포인트였는데, 자, 뭐 요 전고점에 걸리고 242평선에 걸리는데 그 이후에 뭐 빨리 이걸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중순까지도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었죠. 뭐 올라갔다가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었는데 이때 이후로는요. 중순 이후로는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시장을 관망하는 게 맞았던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더 피곤한 뭐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시면 여기 자, 빨간 선이 22평선입니다. 22평선인데 요게 지지선 역할을 했잖아요. 뭐 이 위에서 중간에 끼어갖고 그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지를 받고 그랬는데 지금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22평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더군다나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21평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지수 때는 지금 2450포인트 정도의 22평선이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일단 뭐 단기적인 그런 좀 지지선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62평선이 오늘도 단기적인 그런 지지선 역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기술적 반등 가능성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시장이 강세로 돌아서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자, 선물 시장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선물 시장에서 좋은 시그널을 줬으니까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줬으니까 선물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방송 출연할 때마다 제가 요즘 거의 매일 뭐 방송 출연을 하게 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자, 여기서 계속 드린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 아침 방송 마켓 시그널에서도 이 화면을 한 3번 정도 연속으로 보여드렸을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수요일, 그리고 그 전주 금요일. 자, 여기서 고점 이러잖아요. 고점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자, 주가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려면 고점을 높여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점도 낮아지는 흐름이 나와버렸어요. 자, 뭐 이런 모습이다라면 선물 시장에서는 뭐 이거 코스피 지수 차트 60분 봉을 놓고 봐도 이런 모습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선물 시장이 좀 더 뚜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선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하락 시그널을 미리 보여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주식 투자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좀 맹점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와야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뭐 하락 시그널을 이렇게 주더라도 그런 거를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시장에서 주는 시그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거기에 따라 대응하는 게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선물 시장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고점 낮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시그널을 충분히 준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10분 봉을 먼저 보면요. 코스피 시장보다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자, 뭐 아침에 갭으로 이렇게 빠져서 시작한 건 똑같이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출렁거린 것까지는 똑같았어요. 하지만 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과정들 뭐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죠. 자, 근데 이게 시장 전체가 다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급등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뭐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난 다음에도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안 흔들리니까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일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외국인들 수급. 이 코스피보다 지금 조금 좋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이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 시장보다 좀 낫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잘 견디는 겁니다. 아까 이 코스피 시장의 22평선은 이렇게 올라가다 꺾이는 모습이었죠. 자, 근데 이 코스닥 시장의 22평선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 이 22평선이 살아있을 때는 그걸 지지선으로 해서 이렇게 탄력 있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코스닥 시장은 좀
늦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 다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게 지금 코스피 시장에 1월 말 움직임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1월 말에 코스피 시장도 242평선 돌파하고 깼다가 뭐 돌파하다가 막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꼭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코스피에 종속돼서 움직이는 시장인데요. 지금 일시적으로 외국인들 수급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디커플링 코스피 시장하고 디커플링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견뎌주면 이런 모습도 지속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코스피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코스피 시장과 디커플링이 계속 지속되기는 좀 어려울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하고 시장 동향 좀 살펴봤으니까 자,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수급을 좀 살펴보시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 지금 이틀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는 순매도했습니다. 자, 얘네들 이 시장에 한참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이 기관, 특히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를 해줬죠. 1월 달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6조 3천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이 부분들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연초, 그러니까 월초, 그때까지는 정확히 얘기하면 2월 옵션 만기 전까지는 강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때 이후로 2월 옵션 만기 이후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그렇게 매수가 안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난주 들어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한 모습이었어요. 자, 수급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시장인데 그 외국인들이 더 이상 안 사주고 주식을 판다라면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기술적인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조정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이 시장에서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누가 한 발짝 먼저 파악을 하느냐, 누가 늦게 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승부는 틀려져요. 자, 뭐 코스닥 시장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여기 뭐 지금 오늘 장중에 계속 매도를 했었는데 종가 무렵에 외국인들 64억 정도 순매수로 바뀌었죠. 근데 뭐 이거 순매수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어쨌거나 외국인들은 오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했고 기관들은 오늘도 팔았네요. 오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이 선물 시장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선물 시장의 수급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오늘 이 코스피 시장 오늘 거래 대금 자체가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6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매매를 하냐면요. 15조 5천억 사고 15조 4천억 사고 15조 5천억 팔았습니다. 자, 이거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전체를 합한 것보다도 이 매매 거래량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뭐 개인 투자자 해봤자 선물 시장에서 3조 7천억 사고 팔았네요. 기관 2조 3천억, 2조 2천억 정도입니다. 외국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180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선물 시장의 일봉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일별 수치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대별 수치는 이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일별로 보시게 되면 자,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죠. 자, 보시면 뭐 1,600억 팔고 1,800억 팔고 이틀 연속 순매도를 했는데 특히 저때 2월 만기 이후로는 이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딱 봐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금융투자 뭐 기관들 매매는 프로그램 매매를 하면서 이게 현물 사고 선물 팔고 내지는 뭐 그 반대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요. 외국인들 수급은 이거는 꼭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렇죠?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도 뭐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기가 변곡점으로 좀 작용할 때가 많은데요. 이번 달에는 2월 만기가 이 시장에서 변곡점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옵션 수급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옵션 쪽은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누적 콜 매도가 뭐 한 360억 정도 됩니다. 뭐 오늘도 2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자, 오늘 수급은 외국인들은 이 콜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 2억 팔고 금융투자가 41억 정도를 샀죠. 자, 금융투자 콜옵션 이렇게 삽니다. 외국인들은 콜옵션 이렇게 매도를 쳤어요. 자, 뭐 이 콜옵션 쪽에서도 이렇게 반대되는 수급이 나오죠. 이거는 저 푸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푸 쪽도 외국인들은 보시면 쭉 해서 굉장히 많은 매도를 쳤죠. 오늘은 62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자, 금융투자는 계속 매수를 하죠. 자, 누적 포지션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도 팔고 풋도 팔고 양매도예요. 양매도고 뭐 오늘 이 외국인들이 풋 쪽에서 62억 정도 이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거는 그렇죠. 이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콜 쪽에서 먹은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청산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금융투자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양매수로 굉장히 시간 가치를 굉장히 많이 갉아먹었는데 지금 뭐 오늘 들어서는 이 푸 쪽에서 그동안 계속 매수해놨던 부분들 이 부분을 조금 뭐 수익이 나니까 청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수급 상황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 시간도 말씀드렸고 다른 프로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런 외국인들은 양매도 포지션을 계속 늘려가고 금융투자는 양매수 포지션을 계속 늘려가고 이럴 때는 한번 출렁하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한번 출렁하고 뭐 또 향후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진행되는 뭐 그런 부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수급은 또 살펴봤고 자, 특징 섹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근데 로봇 관련주들 얘기할 때 이 얘기는 꼭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자, 연도별, 우리나라 연도별 출생자 수입니다. 자, 여기 노랗게 칠해놓은 부분들이 100만 명 이상 태어난 그런 해예요. 자, 요거 작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면서 로봇 관련주들 이래서 됩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었는데요. 1959년생부터 1971년생까지가 100만 명이 출생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은퇴를 할 때가 다 돼가잖아요. 저도 여기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지금 뭐 이거 만약에 어디 취업을 하려고 하면요. 뭐 지금 이 나이 먹고 직원으로 못 갈 거고 임원으로 가면 가야 될 텐데 갈 데가 없어요, 사실. 뭐 오라는 데도 없고. 자,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는 은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잖아요. 100만 명씩 이렇게 태어났던 사람들 그리고 뭐 저보다 조금 어린 그 친구들도 90만 명씩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 누가 합니까? 로봇이 해야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이 로봇 쪽에서는 보면 뭐 우리나라 군대 60만 대군 그러죠. 60만 대군 그러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이제 군대 갈 때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갈 때보다 재원이 반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뭐 2001년, 2002년 이때 태어난 친구들이 5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반은 여자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군대 빠지는 분들도 많잖아요. 자, 그러면 그 보초, 근무 누가 섭니까? 예, 뭐 로봇에다가 뭐 이 카메라 달거나 그러면서 다녀야죠. 그리고 전쟁이 나면 누가 합니까? 로봇에다 총 달아갖고 로봇이 싸우겠죠. 그래서 이 로봇 관련되는 섹터들 인건비도 문제죠. 인건비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날 이날이요. 진짜 쉬운 진단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댓글에 한 분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세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던데 자, 이거 그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지시 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게 얘기를 했는지. 자, 밥상을 이렇게 차려 놓으면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요거를 떠 드실 줄은 알아야 돼요. 제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서 입에다 넣어드리진 못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자,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모든 부품을, 핵심 부품을 내재화했어요. 하다못해
감속기까지도 내재화를 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서 삼성에서 2대 주주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길게 들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뭐 그 외에 이 로봇 부품 중에 가장 좀 중요한 부품은 감속기입니다. 감속기가 로봇의 원가의 한 30%에서 40%를 차지해요. 로봇용 정밀 감속기가. 자, 그래서 그 감속기의 완탑은 SPG니까 이 SPG 같은 경우는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또 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저 지지선 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좀 탄력적인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죠. 실적하고 모든 걸 좀 다 갖춘 그런 기업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뭐 어느덧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네요. 자, 일단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지선 역할을 하던 22평선이 지금 저항선 역할로 역할 전환이 된 겁니다. 반등이 나오면 그러면 이 22평선 정도에서는 또 저항을 받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뭐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 62평선의 지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 갭이 하나 떠 있죠. 그리고 여기 갭이 하나 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일랜드 갭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갭 뜨고 아일랜드 갭이 발생되면서 일단 상승 쪽으로 발생됐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갭을 다음 주 정도까지는 메꿔줘야 됩니다.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이 갭을 메꾸지 못하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시장을 좀 고생을 시킬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매매를 하시려면 단기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훌쩍 다 지나가 버렸네요. 자, 저는 내일 투자의 신 시간에서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